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중에 이제 첫 번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기구가 있으면 기구 안에 들어가는 PCB 회로가 있죠. 이 PCB 회로로 제어하는 시스템의 핵심인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CPU라고 하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971년 미국 인텔사에서 처음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커다란 청사진에다가 사람들이 펜으로 아주 얇게 여러 세로도를 구성해서 만드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컴퓨터로 제도하는 기술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4비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비트, 8비트, 16비트를 거쳐서 128비트, 256비트, 뭐 1kB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 요걸 보면 2의 n승만큼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핀에는 켜졌다, 꺼졌다, on and off, 그 0과 1의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트만큼 즉 0과 1을 담을 수 있는 이진수만큼 이제 그 CPU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4044, 4004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이제 CPU를 이용했는데 참고로 C는 고속의 NPN형 그 트랜지스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C 타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텔 연구 개발자인 테드 호프 박사라고 이 박사가 고직접회로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그 IC죠. IC 들어간 지 2년 만에 1971년 1월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는 2300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됐고 속도는 108kHz가 연산 연산 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능을 담고 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역할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특징의 첫 번째는 초소형 IC 칩, 그 초고밀도 회로라고 하죠.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 소형화를 추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크기가 준다는 거는 부품비, 제작비, 개발비 등이 감소하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계할 때나 설계 이후에도 기능의 변경이나 용량을 확정하는 데 용이하고 즉
그 CPU만 바꾸면 이제 우리가 CPU 처리 속도 늘리거나 아니면 하드 크기를 바꿀 수 있죠. 그렇게 그 기능 변경이나 용량 확장에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성이 다른 것보다는 단순하고 신뢰도가 높은 소자, 즉 반도체 소자죠. 반도체 소자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엄청 줄어들었고 작게 진단을 통해서 유지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즉 A, B, C 회로를 설정해 놓고 A, B 회로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A 회로로 가거나 아니면 C 회로로 이제 분개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고밀도 직접 회로에서 이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DSP라고 해서 디지털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D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게 어느 쪽이 보면 하면 우리가 3D 게임을 할 때 그래픽 카드가 있죠. 그래픽 카드 같이 그래픽 카드 용도가 많아요. 그렇죠. CPU에서 처리를 하기 좀 버거운 프로그램을 그래픽 카드에서 영상 처리만 분배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CPU가 GPU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GPU를 주로 이제 DSP라고 하는데 고속 연산 및 다양한 신호 처리, 실시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이제 통신, 음악 생성과 인식, 영상 처리, 필터링, 휴대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분야만 처리하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DSP라고 합니다.
있고요. 명령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U 산수 논리 장치죠. 산수 논리 장치의 일부분을 포함되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이집 명령을 읽고 해독하는 기능을 명령 디코더에서 처리합니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나 명령 등을 일시적으로 기억시키는 곳으로 이제 크게 여기서 볼 거는 MAR이랑 MBR인데 MAR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주소를 기억하기 위한 레지스터고 MBR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해서 메모리부터 읽고 아니면 쓰기 위한 이제 데이터 데이터 중에 이제 명령이나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M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R과 MBR을 통해서 외부 버스를 통해 또 상태 레지스터랑 범용 레지스터가 있는데 상태 레지스터는 누상결과 오버플로우 되는 것 또는 누상기의 0 또는 1 상태, 누상기의 수치 보호 상태, 누상기로부터 캐리 등의 상태를 표시하는 레지스터로 보통 우리가 4비트라고 하면 4비트라고 하면 이렇겠죠. 이러다가 이제 뭐 111에서 플러스 1을 하면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앞으로 나오는 수를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진수다 보니까 음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죠? 뭐 마이너스 111이라면 1, 1, 이렇게 되죠. 1의 보수라고 치면 1000이 되고 즉 4비트를 넘어서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부호 상태 아니면 뭐 1111에서 다시 1을 더하게 되면 오버플로우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1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원래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캐리 즉 부호, 캐리, 오버플로우 등 이제 원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비트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걸 표시해야 하는데 이걸 표시하는 레지스터가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즉 데이터의 상태를 표시하는 게 상태 레지스터고 범용 레지스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누상기, 번지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등 이제 저장하는데 뭐 주소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 주소를 갖고 있는 인덱스를 저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주기억 장치 CPU로부터 꺼내고 나서 이제 해독하고 명령에 따라서 각 장치에 제어 신호를 주는 기능을 제어 장치에서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PC, 명령 디코더, 번지 레지스터, 번지 디코더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연결하는 선들을 모아서 하나의 신호 회선을 만드는 걸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부 버스랑 외부 버스가 있는데, 인터널 버스라고 해서 CPU 내부에서 이제 정보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보통 이거는 회선으로 보이진 않고 회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고,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에는 MCU와 그리고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회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 수를 이 데이터 버스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버스가 회선이 4개다. 그러면 4비트 데이터 버스를 가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고, 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회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에 따라서 많이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를 읽고 해독하고, 해독한 내용에 따라서 연산 장치의 주변 장치들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면, CPU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로 사람의 뇌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기억, 연산, 제어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수행하면서 각 기능마다 이제 버스나 아니면 MCU, PC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직접 회로 소자가 뭐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또는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하는 CPU가 된다는 게 이번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대학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